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사회 수업 시간입니다. 선생님과 오늘도 즐겁게 사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 2학기 1단원 촌락과 도시의 생활 모습 단원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교과서 18쪽, 29쪽과 관련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도시 문제를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자기만의 해결 방안을 적어보는 숙제를 내줬는데요. 친구들 과제를 해온 친구도 있었고 아직 못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주말에 숙제를 다 했겠죠? 모두가 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한번 도시 문제를 찾아보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다라는 걸 뽑아서 해결 방안을 여러분이 마련해 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하면서 도시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인 만큼 여러분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사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우리 오산에 우리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어린이로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촌락의 문제를 알아보았고요. 이제 우리 오늘 도시의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사진을 보여주었었어요. 기억나나요? 자,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진들입니다. 선생님도 많이 보는데요. 지나갈 때마다 눈을 찌푸리게 되고 걱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경험도 혹시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이런 일들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아파트에서 살면 이런 일도 많이 겪고 있을 거예요. 나는 흡연을 하지 않는데 우리 집에 담배 냄새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차가 많아서 주차를 하거나 차를 뺄 때 힘든 경험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도시의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몇 가지 문제들을 뽑아서 해결 방안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우선 도시 문제 하니까 떠오르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무엇이든 문제를 생각했을 때 내가 떠오르는 것을 줄줄줄줄 적는 것도 좋지만 이 문제를 어떤 하나의 분류를 하면서 이 분류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누어 보는 능력도 여러분이 키워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도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하고 나서 이것을 어떤 범위에 따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도시 문제 중에 선생님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 환경 문제입니다. 도시에 살면 사실 여러분도 느꼈지만 공기도 좀 안 좋고 또 차도 너무 많고 매연도 심한 것 같고 그런데 여기 근처에 있는 강원도나 이제 촌락이 많은 곳을 가면 확 느껴지는 게 공기부터 다르죠. 그리고 하늘의 별도 너무 잘 보이고 또 뭔가 속이 시원한 느낌이 들고 사람도 많이 없어서 자연 환경이 참 잘 보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도시의 환경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떠오른 것은 도시의 아주 심각한 교통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주택 문제와 그 위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4가지로 우선 도시 문제를 넓게 분류를 하고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문제 중에 이제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쓰레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도시에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이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고 길가에 함부로 버린다거나, 또는 분리수거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보면 저 쓰레기들이 우리 지구를 삼켜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음식점에서 남기는 또는 가정에서 남기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미세먼지가 좀 줄어들었지만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을 거의 하지 못했잖아요. 이 미세먼지 문제, 또 공장의 매연, 또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과 폐수, 오염된 물들이 환경 문제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환경 문제 중에 쓰레기 문제와 미세먼지 때문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 문제의 가장 첫 번째 환경 문제 중에 대기오염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볼게요. 서울의 모습인데 하늘이 뿌옇죠. 옛부터 물 맑고 수량이 풍부하다는 우리나라. 하지만 도시개발이 가속화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물 부족 현상과 수질 오염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녹조 현상이죠. 자,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만 편하게 살아가는 습관을 가진다면 점점 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쓰레기 문제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전국에서 하루 발생되는 양이 한 12,500톤 되고요. 저희가 3,180톤이니까 25%, 한 4분의 1 수준 됩니다. 그리고 1인당 발생량은 하루 0.31kg 발생이 돼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하루 처리 비용이 약 5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연간으로 치면은 한 2천억 정도 소요됩니다. 시민들이 배출을 하면 수리 분반해서 처리장에서 일단 비닐봉투가 많이 섞여 있어서 비닐봉투 제거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탈수기로 꼭 짜게 됩니다. 꼭 짠 거는 이제 말려서 퇴비도 만들고 사료도 쓰고. 네, 충격적이지요. 서울의 인구가 사실 많긴 합니다. 우리가 약 5천만 명의 인구인데 서울이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니까 지금은 1,000만에서 내려왔어요. 원래는 서울이 1,000만 이상의 인구였는데 1,000만 이하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인구가 하루에 5억,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5억이 들고 연간 1년 동안은 2천억의 돈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오산시 인구도 20만 명인데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만큼
음식물을 남기고 이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 돈을 좀 절약을 해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준다면 이 돈이 우리 삶을 좀 더 우리 오산시에 여러분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도로 환경을 좀 더 안전하게 한다는 등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돈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가게에 가거나 여러분 부모님이 해준 음식을 나부터 남기지 않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떨까요? 네. 선생님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심각해진 사태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버려지는 마스크가 꽤 되죠. 선생님도 일주일 동안 쓰레기통을 이제 사용한 것을 비울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많은 마스크가 선생님이랑 선생님 남편 2명만 사용하는데도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모여서 내일부터는 빨아서 쓸 수 있는 천 마스크를 써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생겨난 이 쓰레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나라에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땅에 묻고 바다에 버리고 점점 쓰레기가 많아지면 묻을 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선생님과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지구가 더 이상 우리의 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방금 본 영상을 보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일회용품을 안 쓰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도록 해보세요. 선생님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방금 영상에서 나왔네요. 네. 자, 그래서 우선 도시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 하면 교통이 문제가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주차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서 교통체증으로 아주 괴로운데요. 특히 서울을 가거나 아니면 강원도를 갈 때면 너무 많이 차가 막혀서 선생님도 참 힘들었던 경험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죠? 자, 그리고 불법 주정차. 자, 이게 가장 심각한데요. 불법으로 대면 안 되는 도로에 차를 대니 만약에 그 건물에 사고가 나거나 불이 났을 때 119 구급차가 그 건물로 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 뉴스에서 본 적 있나요? 그래서 도시에는 이런 교통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영상도 좀 보고 오겠습니다. 꽉 막힌 차로에 차들이 많고 결국 이것이 또 환경 문제와 연결이 되죠. 엄청나게 많은 매연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국가에서 너무 많은 차들이 보입니다. 네. 한 집에 차를 한 대만 갖고 있으면 어떨까요? 좀 불편할까요? 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좀 가까운 거리는 좀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사용한다면 좀 이런 교통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불법 주정차 문제예요. 뉴스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화재 당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소방차 진입에 애를 먹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오는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강제 이동 조치되고 이 과정에서 차량이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제천 화재 당시 소방차는 불이 난 건물을 눈앞에 두고도 한참 동안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21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이었습니다. 차가 많기도 했지만 차를 옮기다가 손상될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더 걸렸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좁은 길에서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차량을 소방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불법 주차된 차량이라면 차가 파손돼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차량 이동 시 생긴 손상을 누가 보상하는지가 애매해 설사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도 소방관 개인이 보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소방청은 오는 6월 말부터 이 보상 의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새 소방기본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외됩니다. 이제 시행에 나온 거 따라서 저희 이제 규칙을 정하면 그에 따라서 그 절차대로 이제 손실보상이 되게끔 할 예정이에요. 소방청은 6월까지 소방 순찰과 홍보 활동으로 새 제도 시행을 국민에게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네, 불이 났는데 불법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뇨. 정말 생명이 달린 일인데 우리가 나 편하자고 이렇게 주차를 아무 데나 하면 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도시 문제에서 교통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이 불법 주차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정부에서 이 문제를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이제 옮기는데 훼손이 되더라도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법을 정하기 전에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지킨다면 정말 좋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주택 문제도 있습니다. 이 도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이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자, 일단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살 집이 부족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또 아파트가 많고 이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그 이외에도 도시에는 또 범죄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일자리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큼 있으면 좋은데 일자리 수는 정해져 있고 사람들은 많고 하니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주택 문제의 가장 심각한 층간소음과 관련된 뉴스를 보고 올게요. 너무 이웃 간의 갈등이 심각해져서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 이렇게 범죄 행위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아래층에서 위층이 일부러 시끄럽게 한다면서 경비실에 민원을 넣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갈등은 5년 전부터 이어졌는데 주민들은 터질 게 터졌다고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어제 낮 3시 50분쯤 이곳에서 살려달라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파트 주민인 50살 유모 씨가 위층에 사는 42살 정모 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정 씨는 손과 발이 베었고 아내는 뒷목을 찔려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위층에 사는 정 씨가 아래층에서 벽을 치는 소리가 난다며 경비실에 신고했고 화가 난 유 씨가 흉기를 들고 올라간 겁니다. 갈등이 시작된 건 5년 전부터입니다. 정 씨는 가해자 유 씨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가 시끄럽게 한다며 집으로 수시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협박 편지를 현관문에 붙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인터폰을 7번, 8번 할 때도 있고요. 찾아온 것도 막 3번 봤어요. 소리가 나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시끄럽다. 주민들은 유 씨가 자신의 집 벽을 망치나 주먹으로 때려 아파트 전체에 소음 피해를 준 적도 많았다고 말합니다. 밤에 자다가도 막 문을 지르고 막 상담차 밤에 자다가 돌렸다고 깨고 막.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벽을 친 사실은 맞지만 위층의 소음은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네, 뉴스가 지금 영상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작게 나와서 미안해요. 그래도 잘 들리고 이해는 했지요? 네, 이웃 간에 서로 5년 동안 밑에 집 사람은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시끄럽다 이야기를 하고 또 위에 집 사람도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도 밑에서 계속 시끄럽다고 하고 협박 편지를 붙이고 또 심지어는 망치로 벽을 치다가는 이제는 결국 칼로 사람을 위협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좀 양보하고 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아까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도시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자, 아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래프는 촌락과 도시의 인구 구성을 가로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1970년부터 1915년까지 인구 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초록색이 촌락의 인구고요. 빨간색이 도시의 인구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촌락이 나름 1970년도에는 많이 살았는데 점점 촌락의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의 인구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었겠죠? 자, 그리고 이거 옆에는 원형으로 된 그래프인데요.
2015년 기준으로 이 노란색 부분이 도시의 인구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얼마나 도시와 촌락의 인구 구성 비율이 차이가 심한지 알 수 있겠지요. 도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촌락에 대해 공부하면서 촌락에는 사람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했죠. 이 촌락을 조금 더 개발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좀 나라에서 신경을 쓰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촌락에도 충분히 편리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촌락으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이 되지 않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도시에 사는 인구가 매우 많아요.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도시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생각보다 해결 방안은 쉬워요. 우리가 쉬운데 이 쉬운 것을 직접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친구나 이웃이 함께 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공공기관, 그러니까 나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이 있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볼게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엔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친구나 이웃,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만약에 많은 쓰레기들이 발생을 했어도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분리수거를 아주 철저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도 일주일에 물건 장을 보고 나면 쓰레기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우유를 먹고도 우유 꽉을 제대로 씻어서 버린다거나 아니면 캔을 마시고 플라스틱 병을 사용했을 때도 거기에 있는 비닐을 제거한다는 등 다양한 분리수거에 맞게 그 제품에 맞는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개인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친구나 이웃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도 함께 노력하자라는 캠페인 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방송이나 TV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분리수거를 하면 좋은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함께 배우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분리수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또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벌금을 좀 강하게 하는 방법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벌금을 낸다고 하면 사람들이 벌금을 안 낼 경우에는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안 지키는 사람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벌금을 낼 수 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키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 돈은 또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를 줄이는데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우선 개인은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를 사용하기보다는 걷거나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도 나중에 가까운 거리는 부모님께 버스를 타고 가보자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지하철이나 버스를 사용하면 우리가 교통 문제 해결에 스스로 스스로 실천한 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친구나 이웃이 함께는
카풀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안 들어봤나요? 카풀이라는 단어? 같은 목적지인 경우에 차를 함께 각각 사용하지 않고 한 대의 차로 움직이는 거예요. 선생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학교에 같은 선생님 집이 아파트가 같아가지고 학교를 출근할 때 그 선생님 차를 타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풀을 하는 경우 또 우리가 교통 문제를 차 한 대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또 무엇이 있나 하면 도로를 좀 정비를 해서 사람들이 막히지 않게 갈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서울시는 따릉이라고 하는데 이 따릉이라는 자전거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을 늘려보는 거예요. 우리 오산시에는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나요? 선생님이 살고 있는 고향에도 이런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처럼 거리마다 자전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영화를 보러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 영화관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또 집에 갈 때도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게 잘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차를 타기보다는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탈 수 있겠죠. 네. 자, 여러분도 다 머릿속에 있던 해결 방법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요. 집에 매트를 설치하는 거죠. 푹신푹신한 매트를 설치하면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꼭 이걸 설치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밑에 집에서 좀 소리가 덜 나기도 하고 또 발끝을 세워서 걷는다거나 밤에 피아노나 청소기, 빨래 등을 하지 않는 등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친구나 이웃이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은요. 엘리베이터에 전단지를 붙여서 층간소음을 얼마나 힘든지 또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는 캠페인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편지를 써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예의 바르게 편지를 써서 알릴 수도 있겠지요. 자, 그 다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건축물을 건설을 할 때 이제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좀 위에 층에서 좀 걸을 때 좀 쿵쾅쿵쾅 걷더라도 아래에서 잘 안 들리는 재료를 사용한다면 그 재료를 사용하도록 건축을 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모니터링을 계속 한다면 조금 밑에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위에 집에서도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규제를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세 가지 노력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도시의 문제를 잘 찾아냈고 또 해결 방안도 잘 찾아주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숙제한 걸 보고 정말 기특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아직 숙제를 못한 친구들은 오늘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것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결 방안도 한번 써보세요. 지난 시간 숙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배운 공책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뭐냐면요.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도시의 모습은 무엇인지, 이런 문제가 없는 행복한 도시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 설명을 적어주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그림도 그리고 설명도 적어주시면 여러분 수목금 등교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4학년은 그때 등교해서 모두 다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과제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제때제때 하는 4학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듣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지금 과제 바로 하세요.